저희가 그 많이들 궁금해하실까봐요. 네. 개월수별로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을 좋아요. 네, 육아학교 핀에 올려놓을 테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고 내 아이와 또 비교해 보시고 그렇다고 여기에 너무 또 그냥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임수 선생님, 그러면 연령별로 좀 좋은 놀이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그 2~3살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는요 가장 좋은 놀잇감은 엄마예요. 그리고 아빠예요. 그래서 막 요즘은 워낙 교육열이 높으시다 보니까 막 돌만데도 요즘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벌써 어떤 교구가 좋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냥 엄마가 아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짝짝꿍부터 시작해서 깍꿍놀이 같은 거.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발달적으로 좋은 놀이라는 걸 먼저 다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놀잇감을 소개한다 그러면은 어떤 놀잇감, 어떤 장난감 이렇게 자꾸 그 품목 이름을 정하려고 하시는데요. 일단 나 자신이 최고의 놀잇감이다. 이 생각을 먼저 가지시면 좋겠고요. 정답이네요, 진짜. 이제 3살, 4살, 뭐 5살 요때쯤이면 정말 가만히 있어도 애들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몸이 요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맞춰주셔서 바깥놀이 좀 많이 해주시고요. 5세 이상이 되면은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약간 인지적인 놀이를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메모리 게임도 좋고요. 추리 게임도 좋고요. 다양한 보드 게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보드 게임을 제가 많이 권하는 이유는 놀아라 했는데 못 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하나인 경우에는 엄마가 조금 더 아빠가 좀 더 놀아주셔야겠지만 2아이, 3아이가 되면요. 연령대 비슷한 그 보드게임만 있으면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육아도 훨씬 더 쉬워지시고 아이들은 놀이에서 정말 재미도 느끼고 또 인지적인 균형 발달도 이룰 수 있어서 그런 거에 좀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드린 이 놀이들도 많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Q&A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질문들 오늘 또 최대한 좀 많이 받아보기 위해서 다 대구 세리맘님이 올려주신 질문 좀 보겠습니다. 놀이할 때 얼마나 개입해야 될까요? 전문가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놀 때 엄마는 관찰만 하고 스스로 놀이할 수 있게 해주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충분히 개입해서 같이 놀아주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그래요. 이게 사실 선생님 진짜 되게 어려운 게 어떡해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 혼자 못 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관찰만 하고 싶어요. 그러게. 우리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가끔 손 흔들어주는 거. 진짜 그림이네요. 이게요,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머님이 들으셔서 굉장히 헷갈리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그냥 관찰하세요. 그러면 이거 관찰만 계속 해야 되나 보다. 같이 개입하세요. 이건 개입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문자 그대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시려니까 딴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너무 반복되는 놀이를 할 때 약간 힌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좀 놀이를 변형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일 아이가 혼자 놀아야 된다. 혼자 좀 노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네가 이거 움직이는구나. 이 정도만 해도 되는 말로만 거예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꿔야 되니까 우리 기준은 그러니까 항상 뭐가 되냐면 4가지 원칙을 조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내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이는 하고 싶은데 엄마는 책 보자. 이거 안 되죠. 진짜 김 빠지네요. 그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번째로는 내 아이 발달 수준에 맞게. 아직 책이 아닌데 자꾸 책 읽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는 어쨌건 간에 함께 해주는 건데요. 놀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좋은 효과 중에, 기능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가 형이 왔을 때 번개 파워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나 무서워 형 절로 가. 이런 의미인데 아직 어리니까 말이 안 돼서 놀이로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아이고 형이 오니까 놀랬지.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저 녀석 저거 안 통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약간의 개입.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개입해가지고 놀랬지 형이 오니까 그래서 형 너 저를 가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아이가 이걸 듣고 자기가 익숙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나중에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언어 표현, 의사소통에 다 촉진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려면 항상 좀 옆에 계셔야 되겠죠. 사실은 조금. 그래서 함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결국은 놀이는 엄마도 즐겁고 아이도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그럼 즐거운 놀이를 하기 위한 뭐 규칙?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수칙 같은 게 있다면요? 엄마가 놀이에 임하는 태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감 수용이라는 말은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아이가 막대 갖고 놀잖아요. 네. 엄마 싫잖아요. 그럼 좀 그만 갖고 놀아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넌 막대가 정말 재밌구나. 그걸로 한번 신나게 상상해서 놀아보렴. 이렇게 하는 수용의 태도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더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원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어떤 걸 좋아하고 왜 저걸 하고 싶어 하지?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인가 보다라고 호기심이 있으셔야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엄마가 유쾌하고 명랑한 태도. 그래서 정말 정경민 씨는 그게 완전히 타고나셔서 너무 축복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업하고 엄마로 바라보는 거는 달라요, 그렇죠? 집에서는 말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간에 자꾸 주름이 가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게 자꾸 지금 제가 왜 저러는 거야. 말은 안 해도 내 애들은 다 느끼고 있다는 거. 근데 요즘은 놀이가 워낙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놀이를 통해서 학습으로 좀 연결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거든요. 우리 맞아요. 정경민 씨는 예. 설마 지금 그러고 계시진 않죠? 저도 사실은 왜 괴물놀이나 이렇게 돌리는 네. 거는 창의성이나 이런 게 학습은 없잖아요. 네, 근데 계속 거기다 뭘 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뭐 해야 예를 돼요? 들어 스틱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저기에 뭐 블루 좀 갖고 와, 파란색 좀 갖고 와, 이런 것처럼. 예. 막 스틱에 색깔 칠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좀 창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놀이가 창의성으로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막 놀리는 거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단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건요. 놀이가 재미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습득되게 되는 능력들이에요. 놀이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네네. 건 정말 아까 비디오에도 봤지만 자유가 보장된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가 정말 재미를 느끼고요. 그 재미 속에서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창의력을 획득하게 되는데 네. 엄마의 이제 좁은 소견으로 막 하나라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블록이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숫자 세기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한 개, 찔리죠? 두 개. 근데 이거를 아이한테 따라 해봐라게 하시기보다요. 엄마는 블록 이거 몇 개인지 그냥 세어봐야지 하고 엄마가 자연스럽게 모델을 보여주세요. 네. 그럼 그걸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 접하다 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세면서 세기를 즐기게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놀이가 학습을 이렇게 안 시키는 건 아니지만 놀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의성이라는 네.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키워주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우리도 일단 좀 창의성이 어폐가 있는. 우리도 창의성이 제일 많으신 직업이잖아요, 사실. 근데 정말 창의성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꼭 네.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어머님들이 그러면 학습은 시키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약간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학습을 할 때도 놀이로 하세요. 근데 분리시키시라는 거예요. 놀이를 어떻게 할 해요, 때는 그냥 딱 놀게 하고 공부하는 시간에는 근데 어린애들 데리고 1, 2, 3, 4 이렇게 글자로 읽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그때는 놀이를 활용해서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놀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남겨두셔도 되고 근데 이제 놀이할 때는 창의성과 관련된 거는 또 좀 흡복할 수 있게끔 약간의 경계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건 이제 창의성과 관련돼서 원칙이 있다면 일단 엄마가 먼저 그 시작을 오늘 이거 하자 이거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먼저 시작하지 네, 마라. 오늘 공룡놀이 하자 이런 네. 거 안 하시고 오늘 뭐 할까? 이렇게만 하셔도 아이가 훨씬 머릿속에 창의성이 더 발생이 더 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아이가 지지부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급한 엄마들은 그래서 하고 막 이제 공룡이 오기 엄마가 시작해요. 자기가 상황을 하죠. 그렇죠. 어쩌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제가 놀이 관찰하다 보면은 나중에 점점 아이는요, 이게 뒤로 빠져요. 맞아. 아이는 구경하고 있죠. 애가 구경하고 있어요. 엄마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놀이 창의적인 누구 창의성이 발휘되고. 엄마가 생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지부진해도 엄마가 놀이 내용을 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놀이 내용을 너무 만들어주면 안 되고요. 네. 또 어떤 어머님들은 아이가 상징적으로 놀이할 때 그걸 너무 현실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먹을 때 가방을 먹는 놀이를 했어요. 놀이를 하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얘 이건 가방이야. 먹으면 안 돼. 토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주 와장창 창의성을 깨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엄마가 아예 그 상식 너무 엄마의 상식으로 좀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창의적으로 놀이할 때 때는 이때야 레드 이러시는 거 요 욕심만 조금 버리시면 네, 좋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즐거워가 아이가 스스로
힘들어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 뇌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유,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지난 날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왜 그렇게 힘빼게 놀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놀이의 주체는 아이이고 아이가 정말 가짜 놀이가 아닌 진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도 엄마와 아빠의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투표 하루에 얼마나 놀아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투표 결과 함께 살펴볼게요. 네, 2번이 제일 많았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놀아주신다는 분이 많았는데 사실 이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맞아요. 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정답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정말 어느 정도 놀아주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유아기에는요, 네. 사실은 신체 활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영국, 호주, 캐나다 같은 데서는 신체 활동을 하루 3시간을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이랑 마주보고 애를 붙들고 논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너무 힘드신데, 네. 애를 데리고 산책을 간다, 아이가 자전거 타는 거를 옆에서 지켜본다, 요렇게 좀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3시간은 의외로 쉽게 또 채워지실 수 있어요. 네, 야, 3시간 너무 힘드네요. 자, 질문 올라와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척 아줌마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5살 아들, 3살 쌍둥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셋이라 가사 노동도 힘든데 좀 놀아주려고 하면 다 다른 거 하자고 하네요. 그렇죠. 셋 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일단 아이가 셋인 것도 힘드신데 대단하세요. 이게 성별이 다르면 네,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다른 것도 또 있더라고요. 네, 이제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엄마가 이 고민을 하실 때 엄마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그러니까 우리 집 행복한 우리 집을 딱 그리면은 온 네.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뭔가를 함께하는 그렇죠. 그림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시는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각각이잖아요. 원하는 놀이를 각자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엄마는 셋이 동시에 못 놀아주니까 너가 각자 하고 싶은 걸 놀라고 하시고 엄마가 가끔씩 이 아이 한 번, 네. 저 아이 한 번 이렇게 오가시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들이 또 잘 놀고요. 또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건 엄마가 상태가 좀 괜찮으실 때 있잖아요. 네네. 세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를 1개, 2개 쫓긴 개발을 시켜줘 주세요. 네. 예, 그리고 형제가 2, 3 이상 된다는 건 엄마 입장에서 참 좋은 게 자기들끼리 잘 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좀 정서 상태가 편안하실 때 그런 걸 이렇게 노니까 참 좋네 하고선 좀 만들어주시면 네. 엄마가 빠져도 잘 놀 수 있게 되죠. 진짜 아이들 놀아주는 것도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힘이 들어요. 난 혼자도 힘든데. 아이가 진짜 하나인데. 아이가 셋이면 근데 어떨 때 보면 아이들이 또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서로 노는 거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아유 잘 키웠다 다 맞아요. 키웠다 이런 생각이 네. 드시는 날도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오늘 아이들 놀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이제 준이 놀아주는 방법이 조금 눈에 보이셨어요? 많이 배웠어요. 예, 오늘도 가서 그러면은 많이 놀아줄게요. 네. 3시간. 아니에요. 지금 1시간에서 2시간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도 사실 엄마가 너무 놀아주겠다면 그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서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저희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 어머님들이 정말 댓글 진짜 많이 올려주셨어요. 감사해요. 네네. 같이 놀 수 있는 놀이도 한번 개발해줘야 되겠다. 또 성별 다른 것도 어떻게든 아이들이 또 그 취향에 다 맞춰서 아이들을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정유미 씨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어요. 일단은 시간이 좀 짧네요. 더 많이 얘기하고 짧네요. 싶은 게 많았는데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게요. 네, 다른 프로그램으로. 오늘 정말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관 선생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아쉽지만 오늘이 라이브토크 부모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댓글창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아쉽다 못해 너무 속상하다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폐지라니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댓글로도 저희 이 발목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댓글이 많아서 오히려 가는 마음이 좀 더 흐뭇한 느낌도 사실 듭니다. 저희가 라이브토크 부모는 문을 닫지만요. 늘 항상 대한민국 부모 여러분들 저희가 늘 항상 응원하고요. 그리고 잘 하실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한 마음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라이브토크 부모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많이 즐겼어요. 진짜 마지막 인사를 더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울어. 진짜 2008년부터 했습니다.